복지관이 생기기 전에 여기가 이랬다면 믿을 수 있겠어요? 서울시 강동구 고덕동, 지금은 고층 아파트가 가득이지만 원래 이곳은 농가 밭 그리고 나지막한 산이 있었던 조용한 마을이었습니다. 이렇게 조용했던 이 동네에 집이 한 채, 두 채씩 점점 생기더니 1982년에 장애인기관이 하나 들어서게 됩니다. 이 기관이 생긴 1982년, 우리나라에 참 새로운 일이 많이 있었는데요. 그해 1월에는 통행금지라는 게 해제되고 프로야구가 처음 개막한 해도 1982년이었어요. 그리고 제가 태어난 해도 1982년의 끝자락인 12월 17일, 당시 강동구 명일동에 우리나라에 그 전까지는 없었던 장애인기관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 기관의 역사가 곧 우리나라 장애인종합복지관의 역사라고 말하곤 하는데요. 우리나라 장애인복지 패러다임 변화의 물줄기 속에서 태어나서 장애인 당사자, 그 가족, 후원자, 자원봉사자 등 여러 사람들과 함께 만든 40년의 시간. 이제는 두 번째 20살을 맞이한 장애인복지관이죠. 이번 이야기는 바로 서울 장애인종합복지관입니다. 때는 복지관 개관 1년 전인 1981년, 우리나라 장애인복지 역사에 굵직굵직한 일들이 많이 생긴 해입니다. 유엔은 1981년을 세계 장애인의 해로 선언하고 세계의 기념 사업을 추진하도록 권고했고요. 같은 해 4월 20일 제1회 장애인의 날 행사도 열립니다. 우리나라 장애인복지 정책이 국가적 차원으로 체계적으로 시행되기 시작한 것도 이때 제정된 심신장애인 복지법입니다. 이뿐만 아니죠. 네, 1988년 서울올림픽 개최가 확정된 것도 81년이고, 그래서 우리나라 첫 패럴림픽 개최도 확정된 해입니다. 이런 흐름 속에서 탄생한 서울장애인복지관의 개관 준비에 관한 내용은 신문지 상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1982년 12월 17일 드디어 복지관 개관식이 열렸는데요. 당시 김수환 추기경뿐만 아니라 영부인도 참석했다고 합니다. 대통령 영부인 이순자 여사는 서울 강동구 명일동에 장애자 종합복지관 개원 행사에 참석해 직업훈련 시설 등을 돌아보았습니다. 신원조회 관계로 직원들은 당시 다방에서 대기했다는 웃지 못할 에피소드도 있습니다. 이렇게 서울시가 설립한 복지관은 당시 영원한 도움의 성모회에서 운영을 맡게 되고, 다양한 영역의 전문가들이 모여서 하나하나 서비스를 갖춰나가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보면 그때 했던 모든 일들이 진짜 찐 처음이자 최초였을 것 같은데요. 사람들의 인생에서 돌만큼 특별한 생일도 없을 겁니다. 40년 전 개관 1년을 맞은 서울장애인종합복지관의 모습은 어땠을까요? 복지관이라는 것은 이용시설이고 지역사회 사람들이 와서 서비스를 마음대로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그런 개념 위에 그 서비스는 장애인을 위한 재활, 그건 내가 그 외국 사람한테 배웠고, 그 두 개를 짬뽕을 해가지고 구상을 해가지고 이게 정말 내 생각이 맞나 안 맞나 궁금해서 그 각 영역별 대학 교수들을 불러다가 세미나를 했어요. 내 생각은 이렇다. 그래서 그 좋은 생각들을 내면 그 위에 내가 다 이렇게 정리를 해서 이 복지관이 어떤 서비스를 할 건지를 다시 정리를 하겠다. 그래서 1회 세미나 때 이미 기초적인 재활 서비스, 그 다음에 사회복귀를 위한 지역사회 변화, 그래서 내가 그걸 처음부터 강조를 했어요. 그 세미나 때도 그걸 강조를 했어요. 다시 1년, 5년, 10년의 역사를 써내려간 복지관은 1997년 당시 서울 리포트센터를 엽니다. 그때 리포트센터에서의 리는 리해빌리테이션의 RE와 스포츠의 합성어고, 어쨌든 그때는 당시에 복지관이 만든 세상에 없던 신조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이후 수중재활센터로 명칭이 바뀌었지만 이 건물이 생기면서 수중재활 프로그램은 물론 스누젤렌실, 감각통합치료실, 심리운동실을 우리나라에 처음 소개하게 되었고, 이때부터 축적한 교육 개체와 진행 역량은 이후 강한 부모, 강한 어린이 부모 교육과 같은 새로운 교육 프로그램의 도입,
스누젤렌 국제학술대회 개최, 온라인 기반으로 진행한 감각통합자격 프로그램 카시 모듈 1, 2, 3 개최, 그리고 복지관 온라인 교육 플랫폼 구축과 운영으로도 이어지게 됩니다. 또한 2021년에는 서울시로부터 스마트 발달 트레이닝 서비스 진행 장애인 복지관으로 지정을 받아 심리운동실에 동작인식, 증강현실, 혼합현실의 기술을 적용한 디지털 콘텐츠로 참여자들의 흥미를 높이는 공간도 만들었습니다. 이렇듯 장애인 당사자, 지역주민, 후원자, 자원봉사자, 장애인 복지 영역의 동료들과 함께 이루어온 복지관의 재활치료 서비스, 직업재활, 사회심리재활, 전문요양교육, 각종 재활도서와 또 인식개선 자료 제작 보급 등 복지관 30년 역사와 이야기는 유튜브에서 서울장애인복지관 개관 30주년 영상으로 다시 볼 수 있으니까요. 꼭 한번 보시기를 권합니다. 10주년, 20주년, 30주년을 차곡차곡 만들어가고 복지관 직원들이 각자의 위치에서 저마다의 일을 하고 있던 2017년 복지관에 다소 충격적인 소식 하나가 날아듭니다. 지난 35년간 기관을 운영해오던 영원한 도움의 성모회가 서울장애인복지관을 떠나게 된 것입니다. 그때 제 기억에도 누가 이 복지관을 운영하게 될 것인가에 관한 여러 소문과 이야기가 많았던 것 같아요. 뭐 어디가 운영하고 싶어 한다 카더라, 아니라 당시 정부 정책을 완전히 새로운 운영 형태가 될 것 같다라고, 운영법인이 바뀌면 이렇게 될 것 같은 뭐 별별 이야기가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 바로 그 남자가 돌아온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그 남자는 바로 곽재복. 네, 지금 이 순간 제가 무슨 말을 해야 될까요? 정말 너무 과분한 칭찬을 받고 또 이렇게 격려를 받아서 정말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저의 분신과 같고 또 우리 선배님들이 어떻게 보면 열정으로 이러한 것들을 읽어왔고 또 수녀님들께서 사랑과 헌신으로 이거를 잘 이렇게 관리해온 기관에 저는 이제 우리 푸르메 재단으로 가는 과정에서 새로운 시대를 여는데 다리 역할이 저의 몫이지 않을까. 평직원으로 시작하여 기획실장을 역임한 후 과천시 장애인복지관 관장으로 일하던 곽재복 관장. 과천시 장애인복지관과 종로 장애인복지관 등을 운영하는 푸르메 재단이 2018년 2월 28일부로 복지관과 하나가 되기 시작합니다. 신입 직원이 오면 우리 뭐 각 사무실 돌아다니면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인사하잖아요. 그때 곽재복 관장은 양 국장과 함께 지역의 여러 단체를 찾아다니며 인사를 합니다. 그때 인사는 새로운 협력 관계와 다양한 서비스를 하는데 중요한 계기가 됩니다. 한 예로 자립생활센터와 장애인 자립생활주택 코디네이터와의 인사에서 복지관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 구상하는 계기도 되었다고 하는데요. 그때 장애인 자립생활주택의 입주자들에게 복지관 직원들이 정말 우리 집에 초대를 하는 것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초대장을 써서 보냈었는데, 그때 오셨던 분은 살면서 처음으로 초대장이라는 것을 받아보았다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참고로 복지관 조직도를 보면 탈시설 발달장애인 지원위원회가 있는데요. 위원회에 소속된 직원들이 모여서 각각 탈시설 장애인 당사자에게 어떤 지원을 하고 있는지 공유하고 그 내용을 바탕으로 부서 간에 어떻게 협업할 수 있을지를 논의하는 자리입니다. 여러분, 장애인 복지관 특징 중에 하나는 사회복지사, 물리작업치료사, 임상심리사, 장애인 재활상담사, 재활의학 전문가 등 다양한 영역의 전문가들이 일한다는 점인데요. 서울시 탈시설 장애인 자립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자립생활주택 입주자 종합진단 평가 실시 및 자립생활 지원 계획 수립과 컨설팅 지원, 이라는 정말 긴 사업을 가진 서비스도 앞에 말한 다양한 영역의 진행 인력의 협업과 사람 중심 실천 개념을 기반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곽재복 관장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들어보면,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보면 장애인복지계에서 웬만하면 다 PCP를 이야기하는 계기가 되었고, 구청에도 이거를 이야기해서 구청도 또 지자체로서는 처음으로 이렇게 PCP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움직였던 좋은 추억을 가질 수 있던 계기가 된 거가, 또 어떻게 보면 오자마자 이렇게 방문한 그런 거의 성과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현재 장애인복지계의 화두인 이 PCP 개념을 서울장애인복지관 서비스에도 녹여내고 그 사례를 다른 기관의 실무자들과 공유하고 발표하고 또 직원들로 구성된 PCP 실천위원회를 운영하기도 합니다. 무엇보다 강동구에 있는 장애인 기관들과는 워크숍,
세미나 등을 공동 주최하면서 협력 관계를 지금도 이어오고 있다고 합니다. 이처럼 새로운 변화의 물결은 새로운 미션, 비전, 실천 전략 수립으로 이어집니다. 푸르메 재단과 복지관이 하나가 된 1년. 우리 복지관은 재단의 가치를 반영한 미션을 수립하여 오늘 공식적으로 여러분에게 소개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우리의 미션은 보통의 삶을 실현하는 복지관입니다. 미션은 조직의 핵심 목적인 우리는 왜 존재하는가 대정의를 해주고 업무에 대한 직원들의 열의 반영과 업무를 위한 지침 역할을 합니다. 그 전까지 복지관 미션은요, 인간 존중의 정신과 사랑의 실천으로 모든 이의 평등과 자유로운 삶을 구현한다였고, 비전은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인간 존중의 국제적 전문 장애인 복지관이었습니다. 아무튼 이날 아침 조회부터 마지막으로 외치는 복지관의 미션 비전의 구호가 바뀌게 되었죠. 실천 전략은 기관 사업 운영 방향이라는 딱딱한 표현이 아니라 장애인 복지 실천 현장의 하나로서 우리의 약속과 다짐이겠죠. 이러한 복지관의 노력과 마음이 전해졌을까요? 가족과의 소소한 행복을 다시 찾았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셨고, 좋은 사업을 누가 하셨어요? 누가 이걸 진행을 하셨어요? 복지관에서 이 좋은 사업을. 진짜 행복한 여행을 했어요. 또 이제는 아들의 아침 풍경이 달라졌다고 말씀하시는 분. 너무 일찍 일어나요. 6시에 일어나서 장애인 복지관 가자. 아이가 즐거운 마음으로 어디인가 간다는 게 엄마로서는 행복하죠. 자신이 하는 일도 설명하고 또 취준생들을 위해 응원하는 분. 저는 근태 프로그램에 전산에 입력하는 과정을 가장 자신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취업을 준비하시는 취준생분들 화이팅! 또 프로그램이 끝나서 너무 아쉽다라고 밝히시는 분. 코치하고 닫고 안 된다고 같이 맨날 운동 같이 하고 또 심지어 이런 분도 있었어요. 끝까지 오기만 하고 올 때까지 올 거야. 그리고 자기가 사는 동네 안에서 어느 주민처럼 평범한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분의 목소리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선생님하고 불러보고 싶었는데 소원이 이루어졌다. 친구들도 너무 좋다. 지금 내 마음은 천국이다. 넓은 창공을 나는 새처럼 마음이 벅차오른다. 쓰담쓰담 거기 참여하면서 처음에 만났을 때는 내가 과연 여기 모임을 계속 할 수 있을까 생각됐어요. 각자 삶이 틀리니까 여러 사람을 만나다 보니까 정도 들고 정말 삶의 색깔이 그 무지개색이잖아요. 여러 가지 색깔 모여서 앞으로 제가 책을 더 내고 싶어요. 제 시도 넣고 지금은 솔직히 행복해요. 이렇게 장애인 당사자와 가족의 삶의 변화도 있지만 당사자 곁에서 든든하게 함께하는 지원인의 역할도 참 중요한데요. 그 지원인도 복지관과 그리고 장애인 당사자와 함께하면서 자신의 삶과 생각도 달라졌다고 말합니다. 맨 처음에는 저도 타해를 당해보기도 했는데 어느 날부터인가 이 어떤 진심이나 이런 거를 알게 된 이후로부터 아주 다른 사람보다 꼭 저만 찾고 저를 따르고, 그래서 이제는 아주 내가 안 보이면 항시 우리 복지사 선생님들한테 저를 찾고 이러는 친구가 있는데, 이 진심을 갖고 이 어떤 가식이 아닌 진심을 갖고 대했을 때 이 친구들도 우리 일반 보통 사람과 똑같은, 우리 비장애인과 똑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 마음을 아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저를 좋아하게 되고 또 찾게 되고 하는 게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처럼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이야기도 하고 모임도 열고 또 더 많이 모여서 더 큰 행사도 열고
사람들이 또 만나서 수다도 떨면서 복작복작한 복지관이 갑자기 멈추고 가깝게 지내던 사람들과 또 서로 떨어져야만 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바로 코로나19 때문이죠. 복지관은 이때 휴관이란 용어 대신 코로나19 대응 서비스 체제 운영이란 이름으로 전환해서 당사자가 머무는 가정에 집중하기 시작합니다. 시각적 정보 등을 담은 자료를 제작해서 가정에 직접 방문해서 전달하기도 하고, 복지관이 아닌 곳에서도 여전히 직업적응 훈련 중입니다 라는 슬로건으로 영상통화와 개별 방문 지원을 펼치기도 하죠. 또한 수중운동 방법을 소개하는 영상, 발달장애인 자녀를 키우는 부모님들을 위한 영상, 가정에서 할 수 있는 운동 영상 등을 팬데믹 초기에 제작하여 제공하고 복지관 유튜브에서 누구나 보고 활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각종 자료를 만들어서 제공하는 것뿐만 아니라 서울장애인복지관이 비교적 빠르게 전환해서 시도하고자 했던 것이 바로 가정과 연계한 온라인 기반 서비스였습니다. 우리 다 지금이야 줌으로 뭐 한다고 하면 사람들이 와 뭐지 하면서 구경하거나 그러진 않잖아요. 근데 2020년 4월 10일 성인 발달장애인 나탈동 프로그램 참여자와 온라인 수업 테스트를 할 때는 직원들이 줄 서서 구경하고 그랬어요. 여기서 더 의미 있는 건 당시 학교는 온라인 계약이 이루어진 상태에서 복지관 프로그램을 온라인 수업으로 다시 개강하면 좋겠다는 당사자 부모님의 의견을 바로 반영하고 진행했다는 점입니다. 못 만나다가 만나니까 이 친구도 너무 반가워하고 아쉬워하고 또 헤어지면 아쉬워하고 또 만나고 싶어하고 언제 만나 이런 얘기할 때 참 감정들이 참 아름답고 곱구나 이런 생각했어요. 아무튼 이 온라인 수업 사례는 같은 해 9월 복지관이 자체적인 힘으로 진행했던 코로나19 속 서울장애인복지관 실천 이야기 온라인 공유회의 시작을 알리는 첫 번째 사례 발표였고, 이 내용을 소개한 복지관 소식지를 본 어느 외부 기관의 연구 자료에도 소개되기도 합니다. 이때 행사까지 주어진 시간은 단 2주였는데 발표자 또 발표자가 속한 부서의 동료들이 힘을 모아서 행사를 잘 마칠 수 있었고, 이때 온라인 행사 경험과 역량 덕분에 후원 기업이 10년째 지원하던 행사도 중단 없이 치를 수 있었고, 메타버스 플랫폼으로 취업장애인의 상담도 해보고 또 그 메타버스 플랫폼으로 종무식을 여는 경험도 복지관은 갖게 됩니다. 심지어 40주년 온라인 세미나 주제도 디지털 전환이에요. 이렇게 팬데믹은 복지관 서비스의 모습을 바꾸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복지관 안에서 당사자의 활동을 넘어서 가정과 지역사회 안에서의 당사자와 가족의 활동과 생활에 더 집중하고 지역에 있는 기관들과 더 손을 잡는 계기도 되었습니다. 네, 처음에 복지관을 만난 거는 그 코로나19가 시작될 무렵이었어요. 그래서 그 손소독제, 그때는 지금은 너무 흔한데 손소독제가 이제 많이 필요했잖아요. 만들어진 양보다. 그래서 손소독제를 선물하는 그런 활동을 하면서 만나게 됐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 가지고 이웃의 손소독제를 하나 만들어서 선물을 하자. 그 이후에 매년 생활복지 운동을 비영리 민간단체 마을다와에서도 모두의 안녕이라는 비슷한 활동을 해요. 나만 행복한 것보다는 모두가 같이 행복하자, 그런 이제 취지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복지관에서도 생활복지 운동으로 이웃과 함께하는 복지 운동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매년, 그리고 이제 2022년 요번에는 복지관이 우리 지역의 자산이잖아요. 인적 자원도 되고 또 물적 자원도 되고, 그래서 이번에는 마을다와에서 청소년 공익활동가와 같이 와글와글 다와 축제, 그거를 같이 기획하고 했었죠. 네. 지난 12월 8일 정말 오랜만에 복지관 강당이 북적북적했습니다. 무대에 사람들이 올라설 때마다 환호성을 지르는 사람도 있었고 박수를 크게 치는 사람도 참 많았는데요. 개관 40주년 행사 중 하나로 당사자 스토리텔링과 청소년 성인 문화예술 프로그램 발표회가 있었던 날이기 때문입니다. 3년 만에 현장에서 열리는 행사인 만큼 참여자들은 재밌게 봐달라는 당부도 잊지 않았고요. 오랜만에 기대했네요. 참여자들도 뿌듯하고 관객들도 참 즐거워했을 것 같습니다.
공식 행사가 끝났는데도 한동안 자리를 뜨지 못한 사람도 있었다고 하고요.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어울리는 게 얼마나 소중한지 그 소중한 고리를 복지관이 다시 함께 만들 수 있어서 참 다행입니다. 서울장애인복지관 개관 40년, 앞으로 5년, 10년 뒤에 복지관은 어떤 모습이고 무엇이 또 얼마나 더 달라져 있을까요? 개관 40주년 슬로건처럼 새로운 일상 속 새로운 가능성을 만들어가는 과정이 될 것입니다. 여러 변화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우리가 왜 이 일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방향은 결국 복지관 미션인 보통의 삶을 실현하는 복지관에서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변화 속에서 복지관 개관의 의미, 사람과 사람이 만들어온 시간들, 변화는 있어도 변함은 없는 복지관이 되겠다는 약속과 다짐은 첫 번째 20살을 맞이했던 그 순간의 복지관의 목소리로 대신합니다. 장애인종합복지관은 재활 전문 기관으로서 20년의 시간을 걸어왔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복지관은 시작의 마음으로 이용자와 직원, 지역사회와 연계된 많은 일들을 소중하게 펼쳐갈 것입니다.